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효사관학교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효사관학교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이 흘러올 때는 그 물의 원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흘러온 물의 원료가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또 우리가 이 효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사관학교 뿌리를 알기 전에 애초에 효시민운동을 갖다가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효시민운동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효시민운동이 납득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환경에 대한 시민운동을 한다. 뭐 인권에 대한 시민운동을 한다. 뭐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운동을 한다. 뭐 이런 시민운동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는데 효를 가지고 시민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 좀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효를 갖다가 2002년도 6월부터 시민운동을 갖다가 하고자 하고 사회에 나섰습니다. 2002년 2월 1일 날 남포동 극장가에 사람들이 영화 보러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때 저하고 저희 아내 우리 자식들 총 5명이 한겨울에 5월달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한겨울에 구하기 힘든 카네이션을 갖다가 200송이를 갖다가 구했습니다. 이 카네이션 200송이를 갖다가 5사람이 40송이씩 나눠가지고 가지고 영화를 보고 노는 그 영화관 입구에 서서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매주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만큼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주니까 이거 5월달 어버이날 때 주는 카네이션을 갖다가 왜 지금 주느냐 하면서 다 동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같은 공감된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가 매일은 바쁘고 매주는 또 교회 가고 종교행사하고 뭐 산에 가고 이래 하지만은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부모를 생각한다는 이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카네이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매월 1일만 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가슴에 간직하고 한 달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는 뭔가 좀 더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고 뭔가 좀 보람 있고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캠페인을 갖다가 시민사회를 통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2년도 8월 1일 날 부산역 분수대 광장 앞에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발대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213개월 동안 매월 1일 효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매월 1일 효시민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부산대학교에 노인이 전문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래 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갖다가 시켰지만 그 중에서 또 제가 이래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장혁표 교수가 있었습니다. 전부산대학 총장.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이 효사관학교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효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효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효사관학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침 삼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고 또 이런 사관학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좀 더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정립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름을 효를 가르쳐야 되니까 효사관학교라고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장교 총장님은 그 사관학교 너무 딱딱하다. 효도 딱딱한데 사관학교 딱딱하니까 효 아카데미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마 그 대학교 총장님이니까 아카데미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효사관학교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효사관학교를 2008년도 9월 1일 날 설립했습니다. 처음 설립할 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신기하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 또 부모를 생각을 갖다가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지금 계시지 않은 분들,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미묘한 이런 부모님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정년퇴직한 교직자들, 이런 분들이 이 효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아마 조선일보에서도 오셔가지고 졸업하는 사람들 사진도 찍고, 또 부산일보, 국제신보, 뭐 많은 언론계에서 와가지고 이게 좀 특수하니까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이 효사관학교 소문을 듣고 부산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효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효사관학교를 갔다가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버 효사관학교라고 했다가, 또 어르신들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버를 빼고 효사관학교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 때 이야기한 대로 이 효사관학교에 7기로 들어간 사람이 그 홍순근이라는 육군 대령도 울산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또 울산에서 효사관학교를 지금 차리가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효사관학교는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원 뿌리가 바로 매월 1일 효운동을 하고자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순근 그 대령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효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효사관학교에 대한 것을 하고 싶다면 매월 1일 효운동을 하십시오. 왜? 매월 1일 효운동을 위해서 효사관학교를 만들었고, 여기서 양성된 효운동가들과 함께 우리는 매월 1일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꼭 매월 1일 효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약속을 갖다가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이 효사관학교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매월 1일 효운동을 갖다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월 1일 효운동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사실은 2002년도 1월 23일 날 저희 어머님께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임종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죠. 5일장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머님의 유골을 제 왼쪽 가슴에 이렇게 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을 사실 어머님이 유언이 화장을 해달라 했습니다. 유언이 뭐냐면은 너무 세상이 힘들고 너무 고달프게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을 태워서 뼈를 가루를 훌훌 뿌리라, 나비처럼 훌훌 날아갈 수 있도록 좀 뿌리달라 했는데 그래 유언을 제가 받들어 가지고 화장을 했지만 뿌리지는 못했고, 영천 부산에 부두탑에다가 어머님을 이 뼈를 안치를 하기 직전에 뼈 한 조각을 끄집어내서 저 왼쪽 가슴에 이렇게 잘 이렇게 비누라는 간직을 하면서 늘 어머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왼쪽 가슴에 이렇게 서다듬으면서 어머님과 함께를 한 지가 벌써 지금 20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어머님 5일장을 끝나고 어머님 뼈 조각을 가슴에 안고 일청을 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제가 어머님 뼈 조각을 가슴에 안고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기일 날 때 제사 때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모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매일은 어렵다, 매주도 어렵다. 그러면은 한 달이 시작하는 첫날은 한번 어머니에 대한 생각 아니면은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간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매월 1일 효 생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것이 뿌리고 그것이 처음 흘러왔던 원 물줄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지요. 저희 어머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 세계 아니면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작게는 우리 부산에 있는 이 모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어떤 이 사회시민 운동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매일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매주 우리가 종교 행사, 우리 어떤 놀이 문화를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수를 하고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자식으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하나의 도리지 않겠나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매월 1일 효 시민운동입니다. 우리가 5월 8일 되면은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도 사주고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만 이 5월 8일 어버이날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효는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미국에서 자비스 부인이 돌아가실 때 그 딸 안나가 자기 어머님을 갖다가 기리기 위해 가지고 역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윌슨 대통령이 그 딸의 어떤 그 운동을 갖다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첫 주 5월 8일 날 어머니 날로 만든 것이 아마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6.25 때 6.25 막바지 1956년도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어머니 날로 했다가 다시 그게 변해 가지고 어버이날로 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미군이 생각했던 어버이날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효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만의 효는 사실은 아침 저녁 조석으로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간절히 하면서 부모님에게 안부 문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효인데, 지금 바쁜 이 세상에 그게 힘들다면은 매일 못하면은 매주도 어렵다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부모에 대한 간절한 생각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 매월일의 효 생각입니다. 이 매월일의 효 생각이야말로 우리 현 사회에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보다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불과 한 120일 전에 맞이한 이 코로나,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고생하고 있습니까? 대구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60일 만에 번시민 코로나 생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번시민들이 대응해야 될 체계를 갖춰야 된다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생활 수칙도 생기고, 지금 정부에서 또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만들어가 정부에서 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고 기침을 할 적에 애저를 지키고 다 함께 합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 아닙니까? 이제 효도 생활화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기기 위해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만큼, 아니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효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효를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효에 대한 모든 어떤 생활화를 갖다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간절하게 하면서 우리 생활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우리 생활은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처럼. 여기서 누가 해야 되는가? 민간 비영리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운동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누가 하느냐? 그럼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운동하는 사회단체와 정부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월 1일 효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효 생활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고 시민사회에 함께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도래될 것 같습니까? 이건 아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